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회계 유치원 1강을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와 숫자가 비즈니스 세계의 언어인 이유. 여러분들이 회계라고 생각하면 보통 막 되게 많은 숫자들에 대해 떠오르실 텐데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회계는 어떤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 회계라는 게 존재하는 목적부터 아셔야 돼요. 회계가 왜 있어야 되냐면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줘야 돼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어떤 정보, 그냥 단순히 매출만 알면 되는 거냐, 뭐 단기 순이익만 알면 되는 거냐, 그게 회계의 전부가 아니라 회계는 여러 가지 기업의 정보, 어떤 회사의 정보들에 대해서 스토리로 엮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실은 회계예요. 그래서 회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숫자를 잘 분석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기업의 여러 가지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이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미래가 예상되는지,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스토리의 언어가 바로 회계예요. 어떤 기업이 있다고 칠게요. 뭐 회사,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일 수도 있고 다니고자 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부터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당연히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경영자 당연히 궁금해 하겠죠.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당연히 궁금해 하겠죠.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한 돈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당연히 궁금해 할 거고, 또 우리 회사 기업에 대해서 누가 또 궁금해 할까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겠죠. 요 유식한 말로 하면 채권자라고 해요. 그 다음 또 이거는 실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다양한 거래처들도 사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 해요. 자, 그 다음 또 우리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세무서, 국세청이죠. 세금 떼가야 되니까 우리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당연히 궁금해 하겠죠. 그 다음 대리님 우리 회사에 대해 궁금해요? 직원분들도 궁금해 하겠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경영자 같은 경우는 뭘 궁금해요? 뭐 실적, 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원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회사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효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겠죠. 투자자들은 뭐 심플하죠. 잘하고 있는지, 채권에다 돈 갚을 수 있는지, 또는 뭐 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역시 뭐 돈 받을 수 있는지 정도, 세금 관련된 거고 직원, 뭐 여러 가지 궁금하겠죠. 직원분들도. 네, 그래서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을 스토리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회계고, 이 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재무제표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왜냐면 각 주체별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회계나 숫자도 각 주체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정보들을 잘 제시하는 것이 회계다 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대충만 이해되면 돼요. 첫 시간이니까 어렵지 않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기업의 활동들이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니까 조금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자면,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회계를 잘 공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였죠? 첫 번째로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사업자금 조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말씀드렸죠? 그때 은행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나 주주들한테 가서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 재무활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이 있었죠? 사업 준비하는 것, 뭐 기계 산다거나 설비 투자한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영업활동, 사업하는 것 자체, 뭐 고용이 될 수도 있고 매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뭔가를 사오는 걸 수도 있고, 뭐 마케팅하는 거, 뭐 영업하는 거 등등 다 이제 영업활동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이 세 가지 활동과 관련된 여러 수치나 회계들이 다 모여서 그게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 현금 흐름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오케이, 알겠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얘네 이렇게 있구나도 알겠고, 기업의 활동이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왜 이게 언어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숫자라고 일단 간단하게 보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기업을 궁금해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회계나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시면, 여기 지금부터 제가 적어드릴 게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회사의 조직 구조랑 다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 회계 숫자 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뭐 경영 지원이나 경영 관리팀 있겠죠. 재무제표 제출해야 되거나 재무제표 만들고 비용 관련된 원가 관련된 지표를 관리하는 부서죠. 재무팀이라고 해서 재무관리랑도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결국 자금이죠. 현금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은행 거래 등 뭐 주주와 관련된 거래 등 다 관리하는 팀이 재무팀이죠. 거기서도 회계 정보는 당연히 쓰이겠죠. 인사팀 회계 정보 당연히
당연히 쓰이죠. 예를 들어 인건비 정보, 상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회사의 여러 가지 회계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업 직원들에 대해서 뭐 성과평가 같은 것도 하잖아요. 사실 인사부서는 성과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 성과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회계 정보나 여러 가지 기업의 수치들이 많이 활용되죠. 또 모든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는 구매팀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여기도 비용이나 뭐 원가, 관리, 숫자와 관련된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 거래처들을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견적 비교 자체도 결국 다 회계나 숫자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기업의 중요한 팀이 뭐죠? 마케팅. 그렇죠? 마케팅 하거나 브랜딩 하거나 뭐 또 뭐 있죠? 뭐 홍보, 이런 팀들도 회계나 경영 숫자 관련된 정보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의 마케팅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지, 즉 얼마의 마케팅 비용을 써서 거기에 따른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어떤 홍보 비용들을 쓰고 있고 어떤 브랜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게 회계라는 게 꼭 매출액, 돈으로 환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등 이런 수치들도 그냥 큰 범위에서는 회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넓은 개념에서는 그런 단순한 수치들도 다 회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서, 마케팅팀, 브랜딩, 홍보 활동하는 팀도 당연히 회계와 숫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R&D 부서. R&D 부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제약회사예요. 그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연구 개발비가 들어갔고, 어떤 연구 개발 활동들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돼서 결국 우리가 그 약을 개발하는데 얼마를 썼는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다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R&D를 관리할 때도 중요하고, 뭐 또 게임 같은 경우도 이거를 R&D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게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크래프톤 웨이에서도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적어도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수십억, 수백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도,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분들도, 물론 개발자분들이 비용을 알면서 관리하면서 하진 않지만 그 게임 개발 팀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고 그게 결국 어떤 매출로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숫자나 회계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를 기업이나 경영의 비즈니스의 언어라고 하는 거고, 이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보다 그 회사에서 소위 말해 승진할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그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이거를, 이 경영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 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인 분들도 승진의 요소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저한테 회계 물어보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사원 대리 때는 하나도 안 물어보던 애들이 요즘은 좀 물어봐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그 기업의 언어를 모르고 투자하면 잘 될 리가 없겠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회계를 공부하는 방향이 중요해요. 회계사 시험에서 공부하는 회계는 재무제표나 회계를 만드는 제작자에 대한 시험이에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들었던 비유인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고 있지만 자동차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회계사 시험은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 공부는 필요 없으시고요. 읽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강의는 회계와 숫자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언어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거 아셔야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